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다니. 이 주임, 독단적인 판단은 곤란해요. 고객님이시잖아요.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보면 모르나요? 은행에 저런 차림의 사람을 앉혀두지 말아요. 상대할 사람을 가려야죠. 우리 은행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은행 로비에 나타난 한 명의 남루한 노인. 때 묻은 외투와 불안하게 떨리는 손. 모두가 애써 시선을 피하는 가운데 오직 한 젊은 여성 행원만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온정이 훗날 은행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월요일 오전 10시 퍼스트 중앙은행 서울 본점. 도심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로비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고객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 가장 끝자리에 선 이서아 주임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입 시절부터 누구보다 꼼꼼하고 친절한 응대로 정평이 난 그녀. 오늘도 단정한 유니폼과 은은한 화장으로 신뢰감을 주었다. 다음 고객님. 옆 창구에서 들려온 선배 박주미 대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완벽한 일처리 능력을 가졌지만 그 눈빛엔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아가 네오 하고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순간 입구에서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인물이 들어섰다. 기름때 찌든 낡은 외투, 다 해진 바지와 구겨시는 신발.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을 한 노인이었다. 순간 로비에 활기차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몇몇 고객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박 대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너덜너덜한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이 서류를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웅성거림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여기는 일반 상담 창구가 아닙니다. 저희 은행과 거래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업무를 봐드릴 수 없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박 대리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아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리님, 잠시만요. 무슨 내용인지 확인만이라도 해보면 안 될까요? 이 주임, 규정 잊었어요. 관련 없는 외부인은 응대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건? 서아의 눈에 노인의 떨리는 손이 들어왔다. 차갑고 메말라 보이는 손이 낡은 종이 쪽지를 금방이라도 놓칠 듯 위태롭게 쥐고 있었다. 어르신, 잠시 저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주시겠어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내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안내데스크 옆 응접 의자를 가리키는 순간 박 대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윤 주임, 독단적인 행동은 곤란해요. 고객이십니다.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잠시만요. 로비 안쪽에서 따가운 시선들이 쏠리는 가운데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노인에게 속삭였다. 따뜻한 차 한 잔 내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짧게 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온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시험하는 듯한 서늘한 빛을 눈치채지 못했다. 응접 의자에 앉은 노인은 손에 쥔 서류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지수는 탕비실에서 물을 끓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혼잣말, 저 떨리는 손. 분명 평범한 손님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박 대리의 냉랭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가로챘다. 윤 주임, 이제 그만 돌아와요. 보안팀에 이미 연락했으니까? 보안팀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행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요?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지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로비로 돌아오자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무언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듯 보였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따뜻한 녹차입니다. 미안하구먼. 신경 쓰게 해서. 아닙니다. 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뭐 하는 건가? 기업금융일부 김진철 부장이었다.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권위적인 태도로 부하 직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인물이었다. 부장님, 이분께서 서류 확인 때문에 보면 몰라? 은행에 저런 행색의 사람을 함부로 앉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야기는 들어봐야 상대할 사람을 가려서 해. 우리 은행 간판이 우습게 보여? 로비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박히는 가운데 김 부장이 노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어이, 여긴 볼일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야? 어서 나가주시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확인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 누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간을 쓴단 말이야. 그 순간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보란듯이 발치에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김 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쯧하고 혀를 찼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워 모았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그냥 더 윤주임. 고객님의 서류입니다. 김 부장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보안팀을 호출했다.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는 동안 노인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거였군.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린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지수는 그저 힘없이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김 부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다. 어제 그 일 말이야. 노숙자한테 차를 대접해. 우리 은행 신용을 바닥에 떨어뜨릴 셈인가. 지수는 꼿꼿이 허리를 편 채 앉아 있었다. 저는 고객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곤란에 처한 분을 내쫓는 건 조용히 못해. 김 부장의 고함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 여긴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야. 주위 동료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박 대리는 팔짱을 낀 채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부장님. 하지만 저는 매뉴얼을 따랐을 뿐입니다. 내방객의 안전 확보와 신원 확인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김 부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인사팀 직원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윤지수 주임님, 잠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인사팀의 작은 방, 한 남성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 사안은 중대한 사규 위반으로 이달 말일부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합니다. 네. 제가요. 그런 결정은 본점관리 2부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앞에 글자들이 번져 보였다. 해고라니. 저는 그분을 고객으로서 응대했을 뿐입니다. 결정된 사안입니다. 죄송하지만 퇴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 저편에서 박 대리와 김 부장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걸까? 그날 밤 지수의 작은 원룸.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억울함, 슬픔, 그리고 두려움. 어째서 옳은 일을 하고도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그때 지수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약혼자 민준이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회사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 하지만 넌 늘 성실하게 일했잖아. 괜찮아. 오해는 곧 풀릴 거야.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수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오늘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은행에 낡은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다들 그분을 차갑게 대했어. 그런데 그분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깊었어. 민주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런 분이 다 있네. 그래도 역시 지수답다. 곤란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아. 그 말에 지수는 잠시 미소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노인의 깊은 눈빛이 낙인처럼 새겨져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유니폼을 입었지만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는데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다. 오늘도 힘내자 작게 중얼거리며 로비에 섰다. 오전 10시. 은행 앞 도로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문을 열자 뒷좌석에서 한 명의 신사가 내렸다. 짙은 색의 명품 정장, 은빛 넥타이,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의 모습에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설마 태산그룹의.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안쪽 책상에서 서류를 보던 김 부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뭐라고? 전 직원, 응대 준비해. 그는 다급하게 박대리에게 소리치고는 직접 로비로 뛰쳐나갔다. 태산그룹의 총수, 최강일 회장.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그런 그가 예고도 없이 이 중견은행의 본점에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귀한 걸음을. 김 부장은 허리를 굽히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럽게 미안하네만 오늘 거래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왔네. 거래 말씀이십니까? 우리 회사와 그룹사 전체 말일세. 금일을 기점으로 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네. 순간 로비의 시간이 멈췄다. 믿을 수 없는 말에 김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네. 잠시만요. 그렇게 갑자기. 무슨 이유라도? 이유는 간단하네. 어제 이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걸세.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로비 안쪽을 가로질렀다. 그 시선 끝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지수였다. 그녀의 심장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쿵 하고 떨어졌다. 저 목소리, 저 눈빛. 가슴속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설마, 그럴 리가. 김 부장은 말을 잃었고 박 대리는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로비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었고 고객들의 웅성거림만이 멀리서 들려왔다. 내가 어제 볼 일이 있어 이 은행에 잠시 들렀다네. 자네들 직원들의 태도를 아주 잘 지켜봤지? 그 잔잔한 목소리에 누구도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로비 중앙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조용히 가르고 있었다. 최 회장님, 그건 무슨 오해가? 김 부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어제의 당신들 행동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저기 있는 젊은 아가씨를 제외하고 당신들 모두는 나를 마치 더러운 벌레처럼 취급했지. 김 부장의 목을 대가 크게 움직였다. 옆에 서 있던 박 대리는 작은 신음을 흘리며 안색을 잃었고 다른 직원들도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으로 시선을 떨궜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어제 자신이 앉았던 응접 의자 앞에 멈춰섰다. 나는 그저 간단한 서류 확인을 부탁했을 뿐이야. 하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과 보안 요원이었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직원들에게 내 소중한 돈을 맡길 생각은 없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고객들마저 술렁이기 시작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가운데 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당신은? 어제 회장의 눈이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 온화한 빛 틀림없었다. 어제의 그 노인이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다. 초조해진 김 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제의 일은 제 판단이었습니다. 저 직원이 업무를 방해해서 제가 처리했습니다. 처리.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렇군. 그러니까 올바른 대응을 한 직원을 벌했다. 이 말인가? 아닙니다. 그건 사내 규율에 따라서. 규율이라. 묻겠네. 당신들 규율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건가? 김 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로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는 지수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자네가 내어준 차, 참 따뜻했네. 그때 정말 구원받는 기분이었어. 고맙네. 그 말에 지수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역시 틀림없어. 저분이셨어. 회장은 다시 김 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은행에 부족한 건 실적이나 인력이 아니야.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과 사람에 대한 예의지. 김 부장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부여잡았고 다른 직원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 거래 중단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걸세. 우리 회사와 모든 관계사는 오늘부로 자금을 인출할 걸세. 회장의 조용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가 K프라임 은행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비 안쪽에서 한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에 대고 은행장님. 태산그룹 최강일 회장님께서 본점에 오셔서 거래 중단을. 그 보고는 순식간에 본부 회의실로 전해졌다. 정기 회의 중이던 오세현 은행장은 얼굴색이 변한 채 전무와 상무를 대동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과 5분 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부디 제고하여 주십시오. 오 은행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혹시 저희 쪽에 착오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명하겠습니다.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니, 설명은 필요 없네. 어제의 일만 봐도 충분하니까. 오 은행장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태산그룹과의 거래를 이루면 저희는 그건 자네들의 경영 판단 문제겠지? 회장은 말을 끊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 은행의 교육 수준이 현장에서 아주 잘 드러나더군. 숫자만 줬다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은행이야. 단 한 사람만 빼고.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다. 로비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집중됐다. 지수는 숨을 삼켰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어제 내가 이 은행에서 받은 수모는 평생 잊지 못할 걸세.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직원이 있었지. 이 은행 안에서 단 한 명뿐이었어. 침묵. 그리고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회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곁에 대기하고 있던 한 비서에게 눈짓했다. 한 비서. 네, 회장님. 관련 계좌의 잔고 이전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정오를 기해 모든 자금은 미래은행으로 이전됩니다. 오 은행장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렇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 지금 여기서 결정하시는 것은 판단이 아닐세. 결단이지. 그 말의 무게에 오 은행장은 할 말을 잃었다. 김 부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박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떼어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모두가 깨달았다. 회장은 천천히 로비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 누구도 그의 등 뒤에 말을 걸지 못했다. 오직 지수만이 작게 기다려주세요 라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하고는 차로 향했다. 그리고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달려온 지수가 외쳤다. 기다려주세요. 회장이 차창을 조금 내렸다. 온화한 미소와 함께 그가 말했다. 윤지수 씨, 나는 안심했네. 자네라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민준이를 잘 부탁하네. 네. 민준이요.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날처럼 잔잔하게 웃었다. 그래, 그런 걸세.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말에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붉은 후미등이 밤거리를 두 줄기 빛으로 물들여갔다. 지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날로부터 3개월 후 이 지수는 퇴사 후 최 회장의 주선으로 미래은행에 스카우트되어 있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안내 카운터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과 긍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성실함은 금세 인정받았고 입사 2달 만에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았다.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지수 씨는 보기보다 내면이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런가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 봄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최강일 회장은 온화한 표정으로 지수의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에는 놀라게 해드렸습니다만 그때 따님의 행동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다. 민주는 지수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왜 이 사람을 인정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다정한 빛이 어렸다. 이내 양가 가족 사이에는 조용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직함도 형식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지수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식장에서 정식으로 연락할 겁니다. 발신인은 약혼자 민준이었다. 그의 메시지에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결혼식 날의 새하얀 채플에 꽃향기가 가득했고 눈부신 햇살이 버진 로드를 비추고 있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신랑 신부에게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앞줄에 앉은 최강일 회장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식이 진행되고 사회자가 신랑 측 대표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수를 위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장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을 경제계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과 높은 직함을 손에 넣어도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 며느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선이 신부에게 향했다. 지수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녀에게 시험받았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사람을 믿는 강인함으로 서로를 아끼며 언제까지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장내에는 흐느낌이 번져나갔다.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아버지라고 작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를 들은 회장은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회장의 눈물, 민준의 미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 모든 것이 하나의 빛으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는 한순간의 진심 어린 행동으로 그 가치가 증명된다. 그날 은행 로비에서 건넨 한 잔의 차가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